지난주 가장 핫했던 이벤트는 당연히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와 더불어 시작한 저 PBR 관련주의 랠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아버지 모시고 핫 이벤트에 대한 깊은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이 영상에 이번 주 주요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모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코스피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PBR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열풍이 일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국내 상장회사 10곳 중 4곳이 PBR 1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PBR은 기업의 시총을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산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요. PBR이 1배수 미만이라는 건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도 더 낮게 주가가 형성된 상태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정부가 바로 이 저 PBR 기업을 집중 관리하는 목적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 자산 가치가 낮은 종목들을 위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런 강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들이 시작된 건지부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일본 얘기를 잠깐 해줄게. 얼마 전 일본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세웠었어. 첫 번째는 지난해 3월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가 프라임 스탠더드 시장에 상장한 업체 중에서 PBR이 1배수 이하인 3,300여 종목에 대해서 주가 부양을 위한 개선책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했었어. 일본의 프라임 스탠다드 시장이라면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해당이 되는 곳이죠. 그렇지. 아무튼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PBR 현황 분석, 그리고 ROE에 대한 목표 설정, 그리고 주주 환원 방안, 성장 전략 등을 기재해야만 했었어. 뭐 그냥 말로만 때울 수는 없었는데 일본의 증권거래소에서는 만약 목표대로 해당 기업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열어줬거든. 두 번째로는 올해부터 상장사별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기재한 기업들의 명단을 매달 공표하기로 했고, 또 실제로 이달부터 처음으로 공개를 시작했어. 세 번째로 해외 투자자들을 일본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 우량 기업을 모은 프라임 시장 내 PBR과 ROE가 우수한 15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추종하는 JPX 프라임 지수를 도입했어.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기업들이 강압적으로라도 주가 부양에 최선을 다한다든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리고 그 효과가 제법 컸거든. 2022년 말 기준 51%에 달했던 일본 프라임 시장 상장사 중 PBR 1배수 미만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말 44%로 무려 7%포인트나 뚝 떨어졌어. 실제로 저 PBR 종목들의 주가가 주도해서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 상장 기업의 예상 배당액 15조 2,200억에는 역대 최대치였던 전년보다 1,000억 엔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어. 기업들이 배당을 좀 증액해서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그렇지. 그럼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일본의 그런 점을 좀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는 마당에 정말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 어느 정권이든 역사적으로 경제가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차기 정권을 내어줄 수도 있다. 뭐 그런 위기감을 좀 느꼈을 거야. 현 정부가 얼마나 경제를 잘 이끌고 또 부양을 했느냐가 아무래도 국민들이 차기 정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테니까 그 점이 좀 가장 크게 작용했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난 1월 24일이었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업계는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자본시장 제도 개선 예고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말씀드렸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정부의 발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저 PBR 혁명,
저 PBR 열풍이 일어나게 됐죠.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저 PR 종목도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배당 성향을 올리고 또 자사주를 소각할 여유가 있는 자동차라든지 뭐 지주회사, 금융회사 등이 선두에 서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목요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2월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또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목요일이랑 금요일에는 저 PBR주에 대한 포모 현상마저 나타날 정도였어요. 포모라는 건 Fear of Missing Out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현재 핫한 종목군들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소외를 당하는 것 같을 때 느끼는 공포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 PBR주를 잘 찾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어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이 저 PBR 관련주들이 오래도록 향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물론 정부의 증시 부양책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그 효과의 크고 작음이 달라질 수는 있어. 때문에 누구도 지금 당장 성공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작은 문제점이 눈에 띄긴 하는데 현재 계획 대상이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로 한정되어 있고 2026년에 가서야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잖아.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이 아직은 해당이 되지 않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또 증시 부양을 위한 개선 노력에 코스피보다는 좀 소홀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실제로 발표 첫날 어땠니?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무려 2% 넘게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잖아.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도 코스피는 보합이었는데 코스닥은 2.4%나 빠졌고 목요일에 거래소는 1.82%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0.06%였어. 그나마 금요일 하루 정도 코스닥이 동반 상승을 보이기는 했는데 1월 24일 이후 거래소가 5.5%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오히려 3% 하락하는 차별을 보였어. 수일간 코스피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자금이 외부로부터 새롭게 수혈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팔아서 저 PBR주를 매수하는 흐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버지 생각이 더 중요한데 이 저 PBR 관련주들의 랠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다 말해? 다 말해주세요. 우선 지난 4년 동안 성장주 위주로 재편된 주식시장의 가치주의 키 맞추기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또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뭔가 애쓰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어. 하지만 이수야, 사실 낮은 PBR주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ROE가 낮기 때문이지. ROE라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기업들이 부채를 제외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으로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ROE가 높으면 자기 자본 대비 당기 순이익을 많이 내서 기업 경쟁력이 뛰어난 걸로 평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국내 상장사들은 수익성보다는 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그런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ROE가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유상증자라든지 뭐 외부 자금을 끌어 쓰는 것도 이 ROE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이 PBR이 낮은 주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ROE가 낮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공식으로도 ROE 곱하기 PER이 PBR이잖아. PER이 동등하다라는 가정하에 PBR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야? ROE라는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낮은 PBR을 가진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ROE의 개선이 담보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야. 하지만 ROE가 태생적으로 낮은 회사들은 용을 써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은 뭐겠어? 자사주 소각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상속세 문제,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에 선뜻 나설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겠니? 그래서 아빠 생각은 지난주에 맹렬하게 오른 바 있는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당일에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게다가 아빠가 이해를 위해서 먼저 언급했었던 일본의 증시 상승이 있지? 네. 그것도 오로지 정부의 근사한 정책들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뭐 그렇다면 독일은, 인도는 비슷한 정책이 있었던가? 없죠. 그래, 없었는데도 신고가를 찍는 상황이잖아. 일본 증시의 상승은
인플레 효과와 더불어서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본적인 상승 기류가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부양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일본은 4개국 안보회담, 쿼드, 참여국이야. 확실하게 미국에 붙었다는 말이잖아.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의 침체고 미국의 전진이라고 했지. 그 계획이 아주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가치야. 그런 가치와 손을 잡고 있는 나라들이 공급망 재편에서 유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강세를 보이는 거고, 중국 경제가 아무리 정책을 쏟아부어도 계속 하강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디리스킹이라는 원인에 대한 치료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중국과의 경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고요. 그래,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 한 정책적으로 상대적 약세인 증시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저PBR 관련주들의 랠리에 관한 아버지의 생각은 정작 정부가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발표하는 날 추가 상승보다는 이미 반영이 되어버린 재료의 소멸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반 이상 정도 이익을 실현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지. 근데 너도 가지고 있니? 저요? 음. 아니요. 저 포모 상태인데요. 농담이고요. 포모 말고 다음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를 함께 짚어볼게요. 지난주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재차 동결했어요. 연준은 최근 경제활동은 안정적인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일자리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 물가 상승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랫동안 최대 고용 및 물가 상승률을 2% 목표로 설정해 왔는데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위험은 더 좋은 균형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보다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살짝 매파적인 쪽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지? 아무래도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연속으로 찍다 보니까 연준 자세도 좀 바뀔 수밖에 없었을 거야.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 기대 인플레를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연준에서 차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보다 큰 확신을 얻어야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거론함으로써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실하게 낮춰놨거든. 연준은 예측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차기 회의의 결정에 대한 힌트를 주기 마련인데,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면 3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겠지. 이후 전개된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제롬 파월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진전보다 강한 성장세와 소비 증가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보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제롬 파월은 지난 6개월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낮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여부 판단을 위해선 향후 지표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 목표로 둔화하고 있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지난 6개월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충분히 낮지 않다는 게 아니다. 충분히 낮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지속 가능하게 2% 물가 목표로 가고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금리는 곧 내릴 예정이다. 우리도 과도한 긴축으로 경제를 망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강할 때 인플레이션을 좀 더 낮춰볼 생각이다. 그래서 3월은 적어도 아닌 것 같다.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을 하는 날이나 또 크게 상승하는 날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너도 봤구나. 물론 지방은행 위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FMC 회의 직후에 금리는 많이 하락했고 그럼에도 주가는 올랐어. 반대로 주말엔 어땠니? 고용 동향이 발표된 직후에 금리가 속등했지만 주가가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또다시 썼잖아.
맞아요. 주말장에서만 미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기준으로 무려 16.6베이스 포인트나 상승했고 2년물은 18베이스 포인트 급등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점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롤러코스터 탔을 때도 있었는데 좀 신기하네요. 그치? 그만큼 이제 금리는 시장에서 식상한 재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그럼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살펴볼까요?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 지난주는 사실 저 PBR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것들을 팔아 매수하려는 흐름 때문에 지주사, 자동차,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딱히 시세를 낼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업종들은 나름 비교적 선전한 것 같아, 그지? 맞아요. 우선 통신 장비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카오 계열사인 스테이지X가 제4 이동통신사로 낙찰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목요일, 금요일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계셨더라면 괜찮은 결과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협업을 꺼리게 될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었는데, 딱 CMO, CRO 관련주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지. 마지막으로 중국의 춘절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직 춘절이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중국 증시가 좀 시원치 않아서였는지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관련주와 같은 춘절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좀 뜸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설 연휴가 있잖아. 거래일수도 작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이벤트가 촬영일인 2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별로 없어. 그래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 2월 5일 예정되어 있는 은행 대출 행태조사 결과가 될 것 같아. 미국은 지난해 10월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전역의 은행들이 주거용 부동산 대출과 소비자 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었잖아. 때문에 대형 은행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 문제는 이제 중소형은행인데 이미 지난주에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깜짝 손실을 발표한 뒤로 지역은행과 관련된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겠지. 시장에서는 연체율이 완만하게 증가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5일 발표되는 연체율 결과에 따라서 미국 경기를 가늠할 수도 있고 또 향후 통화 정책 변화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재료가 될 것 같네요. 그 외에 경제 지표들도 그닥 중요도가 높은 게 없네. 2월 8일 발표 예정인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가 관심권이라고 생각해. 실적 발표는 미국에서 2월 5일 맥도날드, 캐터필러, 에스티로더, 2월 6일 일라이릴리, 스포티파이, 2월 7일 우버, 로블록스, 2월 8일 아스트라제네카 등이고요. 국내에서는 2월 5일 SK텔레콤, 2월 6일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2월 7일 KB금융, 에코프로, 2월 8일 신한지주, 크래프톤, 2월 9일 한화생명 등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실적 발표 캘린더는 인베스팅닷컴에서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가 많다면 이렇게 따로 1시간 간격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적다면 이렇게 한 번에 만들기도 하니까요.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했다고 벌써 설이 왔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음.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